안녕하세요. 딸도 말 좀 합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수다 떨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여독을 좀 충분히 풀고 그래서 그런지 좀 개운합니다.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4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엄마의 첫사랑을 듣는 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가만히 보면 참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가만히 봐보실래요? 저는 그날 엄마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엄마가 참 예쁘더라고요. 자식들은 자기 엄마가 최고 예쁘잖아요. 우리 자식도 내가 예쁘대나 이거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유 엄마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네 엄마니까 예쁘지 엄마가 이제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엄마 젊을 때 첫사랑이 어디 있었어? 첫사랑이 없대?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의 첫사랑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아빠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 동네잖아요. 근데 시골 동네에서 이제 아빠가 그 시골에서 친척집에 왔다가 엄마를 보고 이제 반하고, 그래서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친구들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둘을 이제 만나게 했는데 이렇게 만난 둘이 이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연애를 했는데,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연애할까봐 학교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낸 이유가 연애할까봐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연애를 하니까 동네 창피하다 그러면서 엄마를 엄청 지도곤을 하셨대요. 엄청 그냥 머리채를 잡으시고 막 때리시기도 하고 막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내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어차피 죽는다. 응? 내가 부모 밑에서도 큰 덕을 못 봤으니까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너무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 동네가 물이 없어서 물 이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물 이러 갈 때 그 바가지 위에다가, 바가지 속에다가, 빈 바가지죠, 속에다가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도기를 입고 나가셨다고 그래요. 물양도기를. 그리고는 딱 어기를 지나서 보따리를 들고 도망가신 거예요. 근데 참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천 시내에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자른 걸로 여비를 마련해서 처음으로 청량리행 기차에 서울을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기차를 탔고 그것도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가슴이 막 떨려오고 잘 곳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아내를 보니까 아주 괜찮아 보이는 할아버지 신사가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가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서 도망 나왔던 얘기는 안 하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서울 왔는데 내가 잘 곳이 없다. 며칠만 좀 저를 재워주실 수 있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참 그 시대는 좋은 시대였나 봐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가서 그 할아버지 막 그땐 두 번째 부인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분한테 모시고 가서 엄마를 이제 얘기하면서 친척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만 며칠 좀 데리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밥도 잘 먹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 좋은 그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또 젊은 딸들이, 그 어린 딸들이 공장도 많이 가고 식모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엄마도 식모를 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그 선생님 댁에 있었는데 더는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시골로 가야겠다고 했더니 흑석동이었다고 하는데 그 내외분께서 가야겠냐고, 그럼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흑석동에서 걸어서 청량리를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시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엄마 고향으로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니 아빠한테는 또 외할아버지한테는 맞아서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친척집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장사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친척분, 그러니까 아빠 친척분께서 엄마를 알아보고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저희 아빠가 석자 호자인데요. 석호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너가 그렇게 사라질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너를 찾고 편지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네가 보지를 않고 그랬노라고. 그 사이 엄마는 이사를 하셨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다시 아빠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보기엔 좀 운명 같은데요. 그 운명이 얼마나 모진 세월을 가져다 줄지는 그때는 몰랐겠죠. 그래서 둘이 그렇게 연애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 넷 낳고 살고 있으십니다. 엄마 첫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네. 그 옛날 머리를 잘라가지고 서울을 오고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그러면서 새삼 엄마를 만나고 엄마를 도운 인연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도와준 인연에 대한 감사를, 고마움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얘기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엄마 대단하네. 야, 우리 엄마 보통이 아니구나. 엄마는 끝까지 참지는 않는구나. 결국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엄마의 그리고 사람을 믿는구나. 일단 밀어붙이는구나. 무대뽀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싫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엄마의 잦은 노도 이해가 되고, 엄마를 아빠한테, 엄마와 아빠가 잦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고, 이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력? 이라 할까요? 어떤 이런 생명력에 대한 힘도 느껴지고,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엄마를 묶어두려고 했으면 아빠 잘못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마의 저 강한 생명력이 내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 첫사랑 얘기를 듣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엄마의 첫사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다가 보이시나요? 저 뒤에 조그만 섬도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 엄마의 첫사랑을 들은 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엄마 얘기로 듣지 말고 한 여인의 이야기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고 이별하고 방황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두 번째, 엄마 시대를 감안하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막 그런데 엄마의 그 시절은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시대를 가늠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시대를 가늠하면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집을 나왔어, 머리를 자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엄마가 좀 더 이해가 되면서 엄마를 대하는 강도 조절을 내가 좀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가지고 또 막 되지도 않게 댐비고 이러다가 혼나고 이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추론해 보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추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행동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키워줬구나. 어떤 사람한테 키워줬는지 나를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대하는 강약이 좀 조정이 돼요. 이곳에 와서 바닷바람도 조금 맞으면서 엄마 첫사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생생하네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